자, 취업정보센터 2부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. 네. 자,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상과 이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고 하지만 실속은 꽉 차 있는 자소서를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자판에 자기소개서 5글자 띄워놓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. 네. 뽑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쓰는 비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가 또 궁금합니다. 네. 알려주시죠. 네, 오늘 좀 우리 8대 스펙이란 말 참 많이 하죠. 많이 하죠. 올해 초부터 상당히 많이 나온 말인데 이 사실 이 8대 스펙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돼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8대 스펙, 신현종 대표님께서 8대 스펙은 자기만족이다. 뭐 이런 그렇습니다. 얘기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네. 스펙을 쌓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상당히 중요하죠. 그렇죠.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. 이렇게 나열하면 좀 자랑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이게 나열을 하면 녹여내죠? 쉽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. 그렇죠. 보통 이제 자랑 같고요.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결같이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바로 이 스펙은 자기 만족이다.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,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목표를 두고 적당한 스펙이 되었을 때 이제 구직 활동에 좀 전념해라 이런 의미인데요.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쇼핑의 예를 좀 들게요. 어떤 제품을 좀 구매를 할 때 네. 우리가 많이 따져보잖아요. 좀 물론 당연히 비싼 게 좋죠. 비싼 게 좋고 하겠지만 내가 이 가격 대비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, 성능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주머니 사정도 좀 봐가면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 취업이 마찬가지예요. 스펙을 계속 높일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내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먼저 고민을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이 구직 활동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나? 이런 고민이 생기는 시즌이 딱 오거든요. 네. 그럴 때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새로 해야 되나? 그동안 나는 뭘 했지? 이런 고민을 보통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좀 대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도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한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? 글쎄요. 저는 뭐 어땠어요, 홍선희 씨는? 저는 스펙 쌓느라고 그래도 조금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력을 예. 했던 것 같아요. 방학 한동안의 방학 한 3달 정도는 영어 성적 따는 데만 노력했던 적도 있고요.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, 홍선희 씨. 그렇군요. 저는 일단 무조건 놀았습니다. 저도- 놀고 돌아다니고. 그렇죠. 네. 저는 이제 재건 MC처럼 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온라인 게임도 좀 같이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대학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서 글로 써봐라. 네. 그럼 사실 좀 꼽기가 어렵죠. 그리고 사실 매일 일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? 사실 살면서 보면요. 그래서 그렇죠.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게 도대체 어떤 글인지 또 사실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이 대학 생활 동안 내가 뭐 했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휴학으로 이어지죠. 근데 휴학을 해서 좀 어학연수나 자격증 같이 좀 돈 쓰는 스펙을 좀 쌓으려는 또 이런 경향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건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. 이 자기소개서로 그것들만 채웠을 때 사실 이 글이 완성되지 않고요. 좋은 네. 소재라고 또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취업을 걱정하면서 쌓았던 스펙들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8대 스펙이 사실 경험 스펙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했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노력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좀 밑으로 좀 예문을 들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C스펙이 아니라 A스펙. 8대. 네. 자,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요. 네. 그렇다면 8대 스펙. 무엇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? 혹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 이제 학교 전공이죠. 예, 스펙 넘버 원이죠.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4학년 때 재학 중이거나 지금 사실 구직 활동에 온 단계라면요. 이 지금 스펙은 바꿀 수가 없어요. 뭐 갑자기 전과를 할 수도 없고요. 그렇죠. 뭐 새로 입학을 할 수도 없죠.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. 근데 이 학생들 우리 이 구직자들의 논리를 좀 따져보면요. 사실 뭐 서울대 학생들만 취업을 해야죠. 그 논리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. 근데 사실 뭐 성적에 맞춰서 좀 대학이나 전공 뭐 선택했을지언정 사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 과목에 맞게 지난 4년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분명히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이 하나의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여러분들께서요. 이런 말처럼 사회생활을 좀 간접적으로 분명히 체험을 해본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학교의 서열이나 레벨을 정의하는 게 스펙은 아니에요. 이 부분에서.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활에서 배운 대인관계, 또 처세, 그리고 뭐 등록금이라든가 용돈을 피해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학교랑 이 전공 스펙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험 소재를 1, 2학년으로 일단 나눠보고 3, 4학년으로 좀 나눠봐서요. 최근에 취업에 가장 가까운 나이 때 했던 이 나의 경험들 이걸 가지고 조금 나눠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꿔야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. 내가 대학 생활에 뭘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그래요.
학교 전공 이런 거는 이미 취업 준비할 땐 바꿀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경험 중심으로 1, 2학년, 3, 4학년 이렇게 좀 정의해 보시면 좋겠고 8대 스펙 넘버 1 학교와 전공까지 나왔어요. 그럼 다음은 학점하고 네. 영어 성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죠. 추측을 이제, 해봅니다. 그렇죠. 이제 실과 바늘이죠. 이 그렇죠. 부분요. 따라오죠. 이제 대학생활을 두 글자로 정해라. 그러면 학점 또는 토익. 토익. 네, 딱 이렇게 두 글자로 저희가 딱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아주 학점이 좋아요. 공감이 안 됩니다, 사실요. 그죠? 그리고 토익 성적도 어학 실력에 비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이 어학 성적,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영어 점수가 좋습니다. 네. 그거 아무런 공감 얻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저희가 좀 예문을 볼 텐데요. 좀 이 학점과 관련해서 글을 쓴 걸 가지고 한번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, 저렇게 쓰는 거구나. 내가 공부 잘했어요.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거구나.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는데 한번 좀 보시죠. 네. 읽어볼까요? 예. 공학인증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항상 팀 과제를 진행했습니다. 과제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받거나 팀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. 반면 여러 사람이 모여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.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푸드코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를 하였습니다.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서버 부분으로 나눠서 각 역할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. 그런데 한 친구가 자신이 맡은 서버 부분을 하지 않고 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역할 분담을 나눌 때 자신에게 어려운 부분을 담당해서 과제에 참여에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그 결과 그래서 팀원들은 네, 한 명이 나보다도 없이 네. 뭐 서로 협력해서 서로, 이 네, 프로그램을 푸드코트 완성을 할 수 프로그램 완성할 수 있었고요. 또 있었고.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. 이게 잘 읽어보면은요, 공학인증 수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업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좀 쓴 건데요.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어떤 과제나 수업에 들어가서 팀 프로젝트 그러면 혼자 다 했어요. 애들은 싸웠어요. 애들이 일을 안 해요. 제가 다 했어요. 뭐 그렇게 이런 보통 많이 쓰죠. 많이 그렇죠. 쓰거든요. 네. 근데 예.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우리가 뭐 이 글을 쓸 때 다른 친구들은 점수가 나빴고 다 포기했지만 저는 열심히 해서 저 혼자 열심히 해서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남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. 네.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했으면. 잘난 척 같아요. 너무 잘난 척한다라고 생각할 수 그런데 있지요. 때리고 싶죠. 예. 네, 공감력이 확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글은 사실 매력 없는 글입니다. 어떤 공감도 끌어낼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큼 노력했는지, 같이 얼마나 이 고생을 했었는지,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하지 마시고요. 본인이 경험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어학연수 그리고 해외 경험, 자격증 이런 분들도 저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. 네. 이 200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사실 신입사원 스펙 중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어학연수랑 해외 인턴십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이게 워킹 홀리데이라고 불리는 이 무급 인턴십이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 사실 이거 조금 저희가 다뤄볼 게 IMF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스펙이 아니었어요, 이게. 근데 근데 이 내수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하고 확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역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기업 리소스가 전부 수출 쪽에 좀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구직자들, 신입사원들이 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. 이런 것들이 좀 기업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신입사원들을 선발하는데 어학 점수 좀 중요하게 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이 부분에서 워킹 홀리데이 제도라는 것이 좀 소개가 되면서 이거 돈도 벌면서 여행도 하고 취업에 아주 좋다,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필수 스펙으로 좀 인식되기 시작되었죠. 이 부분이. 그렇습니다. 예, 그땐 그랬죠. 그래요. 네, 돈도 벌고 공부도 하겠다면서 워킹 홀리데이 떠났던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많았어요. 예. 네. 자, 언젠가부터 이제 스펙 경험 쌓겠다고 무작정 이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생겼고요. 원래 의도는 이제 공부도 하고 세상 경험도 쌓고 이런 맞습니다. 일석이조 효과인데 뭐 돈도 벌고 좀 그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근데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시간을 또 계획을 하고요.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스펙 중에 또 우리가 자격증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또 자격증, 뭐 일부 국가 자격증이나 꼭 그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딸 수 있거나 조금만 어느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사실 취업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. 근데 이걸 마치 내가 이걸 따면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나를 뽑아줄 것이다. 이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글을 쓸 때 끝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땄어요.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거 아예 먼저 밝히고 그 이후에 그 자격증을 통해서 변화된 나한테 도움이 된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. 한번 예문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네.
중국 북경대학의 도시 지역 경제를 전공으로 진학하여 공부를 하면서 중국 각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였습니다. 전공과 관련하여 현지의 법 체계와 실무 관련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중국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뭐 동아리나 의류 사업 당에도 좀 했었고요. 자격증 취득을 해서 자신감과 좀 도전 의식도 얻었고 적응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. 이 유학 생활에서 국내 기업 인턴 기회가 없어서 한국 기업 문화를 좀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 운이 좋게 한국 한의엘 회사의 이 주중 한국 대사관저 이 친구가 북경대에서 유학한 친구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주요 업무를 통해 가지고 한국 회사 직원분들도 좀 도우고 그래서 구매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었다. 네, 이렇게 잘 썼네요. 보통 잘 썼죠. 그러네요. 이 뻔한 그런 구성이 아니에요.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뒤에 자기가 취업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. 네.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실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가 아, 이 친구가 이 자격증을 통해서 얻은 게 많구나, 배운 게 많구나, 이쪽에 뽑았을 때 참 적합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스펙을 위해서 딴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나의 행동 이것들이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풀리는 이런 내용이 된다.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스펙이죠. 공모전도 있고요. 수상, 네, 수상 수상 경력 경력. 또 있죠. 네, 봉사활동, 봉사활동, 뭐 예, 인턴 경력, 인턴 경력, 예, 예. 그렇죠. 딱 이런 것들이 합쳐서 우리가 이제 8대 스펙이고 전부 사실 뒤에 지금 얘기해 주신 우리 박재건 MC가 얘기해 주신 부분은 네. 사실 전부 옵션이에요. 옵션입니다. 이게 무슨 필수는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또 이 돈을 벌어봤다. 특히 이 아르바이트와 인턴을 이렇게 격차를 두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회를 배우고 돈 버는 게 좀 어려워봤다. 좀 사람들과 일해봤다.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인턴하고 기술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한 경험도 인턴 경험에 못지않은 스펙이다.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이 대인관계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보통 우리가 어느 단체나 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어떤 공모전을 통해 수상을 하는 동안 혼자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었어요. 저 참 잘했어요.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네.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둔 다음에 그게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일이 있기 나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 그리고 이런 스펙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술한 이런 경험한 다음에 내가 변화한 점 이런 것들을 전과 후로 정리를 이 방학 기간에 좀 해두신다면 실제로 공채 기간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,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이 포인트군요.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오늘은 일명 8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이 스펙 부분들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.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내용 중에 놓친 부분 있으시면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. 네.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.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